이번 시즌 토트넘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감독이 바뀌었고 토트넘의 핵심 선수인 케인이 나간 것인데요. 토트넘의 선수들조차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토트넘을 본다면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4경기에서 3승 1무라는 성적을 냈으며 경기가 끝날 때마다 그날 토트넘의 뛰어난 경기력은 화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토트넘 팬들은 요즘 토트넘 경기는 볼 때마다 정말 기분이 좋아지고 있어. 내가 토트넘의 팬이 된 이후에 지금처럼 재미있는 경기를 본 것은 처음인 것 같아 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갑자기 변한 토트넘의 경기력에는 아무래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가장 큰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여름 토트넘에 새로 부임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호주인으로 수비수 선수 출신입니다. 선수 시절에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한 선수였지만 감독이 된 후에는 호주 축구 국가대표팀에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출전, 2015년 AFC 아시안컵 우승을 차지하면서 감독으로서의 두각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셀틱 리그에서 우승팀을 이끌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빅리그의 경험이 없는 감독이라 처음 토트넘으로의 영입이 알려지면서 팬들 사이에서는 의심과 걱정의 목소리가 높기도 했습니다. 그가 토트넘으로 부임할 당시 토트넘은 콘테 감독을 경질하고 최악의 성적을 낸 2022-23 시즌을 끝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토트넘으로 부임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고인물을 걷어내고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일이었습니다. 토트넘의 가장 큰 고인물은 캐다요로 불리는 라인이었는데요. 해리 케인과 다이너, 요리스 이 3명의 선수를 부르는 말입니다. 토트넘은 오랜 시간 요리스가 주장을 맡고 있었으며 해리 케인은 부주장이었습니다. 주장단의 일원인 에릭 다이어까지 포함된 캐다요는 토트넘의 터줏대감으로 이들의 목소리는 너무 컸으며 토트넘 선수단의 분위기는 이들로 인해 좌지우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리스는 과거 2019-20 시즌에 손흥민에게 수비를 똑바로 하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몸싸움을 걸었던 선수로 라커룸까지 이어지는 그와 손흥민의 다툼이 토트넘 다큐멘터리를 통해 고스란히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었던 선수입니다. 요리스는 2022-23 시즌에도 역시 손흥민에게 수비 가담에 대해 질책했고 손흥민이 요리스에게 진정하라고 말하면서 싸움이 되지 않았던 적도 있습니다. 사실 손흥민은 공격수 중에서도 적극적인 수비 가담으로 유명한 선수이고 전문 수비수가 아닌데도 요리스는 손흥민에게만 반복적으로 수비를 지적하면서 본인의 화풀이를 해댄 것입니다. 이렇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하기 전 이들은 구단에서도 자기들 마음대로 굴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유도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들은 워낙 토트넘의 터줏대감인 터라 이전의 감독들도 이들을 마음대로 움직이거나 내치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해리 케인의 경우 영국 최고의 스트라이커이면서 토트넘의 분신이라고 할 만큼 핵심 선수였으니 그를 건드리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리스 역시 지금이야 경기력이 하락했다고 하지만 프랑스의 국가대표 주장일 정도로 실력이 있는 선수였으니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이들과 함께한 다이어는 사실 실력으로 봤을 때 수준 이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주전 수비수로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우선 그는 영국에서 엘리트 스포츠 집안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전직 프로테니스 선수로 현재 스포츠 용품 제조사의 임원이며 어머니는 포르투갈 유로 2004 총괄 기획자입니다. 외할아버지 역시 40년대 옥스포드 유나이티드 수비수 출신으로 구단주와 FA 임원 출신인데요. 영국 스포츠 집안의 금수저로 태어난 다이어는 처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했을 당시 그를 무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빅리그의 경험도 없고 대단한 인맥도 없는 감독이 왔으니 말이죠. 이전에 유명한 감독들도 자신을 건드리지 못하고 자리를 굳건히 지켜주며 주전으로 써왔으니 처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왔을 때 큰 걱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다음 주장은 자신이 될 것이라는 근자감까지 발동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뚝심 있게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갔는데요. 지금 토트넘의 상황을 보니 그가 왜 케인의 이적에도 조금 더 아쉬워하지 않았는지를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우선 아무도 쉽게 건드리지 못했던 케인이 떠나자 케인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토트넘은 변화를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케인 외에 다른 변화를 추구하지 못했던 선수들은 강박에서 벗어나면서 함께 하나의 팀이 되어 협력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 시즌과 비교해보면 현재 주전 선수 중에는 손흥민과 로메로 정도만 남고 싹 다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 영입된 선수들이나 후보의 자리에서 주전으로 올라온 선수들이 뛰어난 실력 발휘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파벌과 분열의 원인이었던 선수들이 사라지니 자유롭게 경기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라운드에서 뛸 기회가 주어졌으니 의욕과 열의가 넘치고 있습니다. 몸을 던져 경기에 임하고 있다 보니 경기력은 당연히 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시즌이 시작되자마자 다이어는 확실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외면을 받고 있는데요. 개막 이후 치러진 리그 4경기에서 모두 명단 제외되었으며 비교적 로테이션 자원이 부족했던 풀럼과 잉글랜드 풋볼 리그컵에서도 다이어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요리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예 선발은커녕 명단에서 제외시켜버리면서 벤치에도 앉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11일 영국 풋볼 런던의 알레스데어 골드 기자는 다이어에 대한 의견을 밝혔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다이어는 중앙 수비수의 전형에 맞지 않다. 그는 공에 반응하는 속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경험이 풍부한 수비수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증명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로메로가 부상으로 셰필드전에 결장한다면 필립스가 선발될 것인지 다이어가 복귀할 것인지를 지켜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라고 덧붙였는데요. 애슐리 필립스는 2005년생의 어린 선수입니다. 다이어는 이 어린 선수에게마저 입지가 밀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토트넘의 고인물을 빼내고 적폐를 청산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급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해리 케인의 이적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토트넘을 바꾸는 데에 큰 계기로 삼았는데요. 또한 그는 새로운 스타급 선수를 영입하는 데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토트넘의 팬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곧바로 자신의 소신을 밀고 나가 고집불통의 골칫덩이였던 요리스를 이어 온화하고 사려 깊은 손흥민에게 주장을 맡겼습니다. 그는 이어서 손흥민을 보좌할 선수로 미드필더 메디슨과 수비수 로메로에게 부주장을 맡겼습니다. 이들 셋은 모두 배려심이 넘치고 온화한 선수들로 유명한데요. 역시나 그들이 주장단이 되자마자 토트넘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선수들 간의 상하 관계보다는 서로 격려하고 의지하며 더욱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토트넘의 선수들이 서로 실력을 높일 수 있는 시너지를 내며 더욱 강한 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오랜 시간 고칠 수 없었던 썩은 부분을 도려낸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토트넘 선수들의 앞날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